드디어 생성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는 우선 영어로 constructor라고 합니다. 그럼 이 생성자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들한테 비유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클래스 토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인형이라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 인형 클래스에는 인형의 이름과 인형의 가격을 저장하는 name과 price 두 가지 변수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메인 안에서 인형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클래스를 공부를 할 때 쌤이 무조건 new 다음에 등장하는 토이 소가로를 반드시 그냥 암기해주세요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바로 요 토이 소가로 부분이 생성자입니다. 생성자였어요. 자, 근데 가볍게 생각해보면요. 영어 단어 뒤에 소가로가 등장하면 if나 for나 while을 제외하고는 전부 메서드라고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얘도 메서드가 맞아요. 맞는데 다만 이름이 클래스 이름으로 한정된 메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쌤, 지금까지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요, 이 클래스 이름으로 시작하는 메서드는 단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어요. 맞아요. 이 생성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탑재되게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생성자라고 작성하지 않아도 알아서 시스템적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알아서 만들어지는 생성자를 한번 수면 위로 띄워볼게요. 우리가 직접. 그래서 생성자는요, 먼저 클래스 명으로 그 메서드 명을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가로가 붙습니다. 네. 그리고 메서드처럼 자중가로, 우중가로가 이렇게 붙게 돼요. 메서드 얼마 전까지 배웠는데 도대체 생성자와 일반 메서드의 차이는 무엇일까를 비교하기 위해서 void print toy라는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다른 점. 메서드는요, 일단 이름을 자유롭게 장명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생성자는 어때요? 그 이름을 반드시 클래스 이름으로 따라야 생성자다.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어요. 두 번째. 메서드는 리턴이 있건 없건 반드시 없다는 void, 있다는 기본형 어떤 타입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생성자는 앞에 타입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생성자는 클래스명을 반드시 따라야 하고 리턴 타입을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가 일반 메서드와의 차이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요 소가로 붙는 거, 중가로 붙는 거 전부 다 똑같습니다. 자, 우리 메서드 사용법은 어땠나요? 메서드 사용법은 여러분들이 생성한 이 객체 변수를 이용을 해서 점을 통해서 해당 메서드를 호출했었죠. 이렇게. 그런데 생성자는요, 반드시 new를 통해서만이 호출이 돼요. 이것도 호출이에요. 이것도 생성자 호출. 이것은 메서드 호출. 차이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네요. 이제 결론적으로. 그죠? 생성자는 이름이 클래스 명이고 리턴 타입이 없으며 호출되는 시기가 클래스 생성할 때, new 할 때 호출되는 녀석이구나. 나머지는 메서드와 역할이 똑같구나. 동작 원리도 심지어 똑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뭐 프린트 보이에는 간단하게 이름과 그죠? 가격을 출력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생성자를 왜 만들었을까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 안에 변수의 개수가 대략 한 12개? 나중에 게시판 작성할 때는 실제 11개에서 12개의 컬럼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개수가 너무 많죠, 사실은. 이 변수의 개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을 초기화할 때 지치게 돼요. 점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해당 값을 전부 다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price 네, 이런 식으로요. 어때요? 게시판을 나중에 한다라고 생각해도 또 토이라는 클래스를 활용한다고 쳤어도 여러분들이 해당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는 작업은 매회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메서드의 가장 큰 핵심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기능을 메서드로 만듦으로써 계속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면 토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이 두 개의 변수를 이 두 개지만 현재는 한 11개라고 상상을 해봐요. 쌤이 여기에 11개를 적는 거예요. 계속. 점점점 계속 적는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나겠죠? 그 일이. 코드의 길이도 굉장히 길어지고요. 이거를 메서드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다가 void, 보통 이런 거를 set이라고 해요. 값을 저장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setData라고 변수명을 하나 지어볼게요. 변수명 하나 짓고 이제 값을 전달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 매개 변수 자리에 string name과 integer price라고 이렇게 값을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지역 변수인 name과 클래스 영역에 있는 이 인스턴스 변수의 이름이 똑같으므로 this.name은 name, this.price는 price 이렇게 this를 반드시 붙여야지만 이름이 혼선이 없겠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번거롭게 했던 데이터의 초기화를 이제는 인형.setData를 통해서 곰인형 1200원 네,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를 초기화할 때 점을 통해서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고 점으로 직접 접근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이 메서드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서드를 직접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클래스를 생성할 때 바로 값을 초기화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만든 게 사실은 생성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생성자는 여러분들이 new 할 때 호출이 된다고 했었죠? 자, 여기에다가 쌤이 한번 넣어볼게요. 생성자 호출.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실제 호출이 됩니다. 여러분들 new 할 때 토이라는 생성자가 호출이 돼서 내부의 콘솔의 생성자 호출을 출력을 하고 다시 되돌아와서 나머지 코드들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성자라는 것은 우리가 변수에 직접 접근하거나 메서드를 통해서 초기화할 것을 생성자로 좀 더 편리하게 하라고 해서 만든 녀석이구나 라고 유추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생성자를 우리가 한번 얘처럼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string name, integer price 이렇게 한번 적어 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set 데이터가 했던 내부 기능을 생성자로 옮겨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생성자는 호출을 못하고 여기에 곰인형 그리고 1200원이라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메서드를 직접 만들 필요도 없고요. 변수의 점을 통해서 직접 접근할 필요도 없이 생성자를 통해서 클래스 생성과 동시에 값 초기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생성자는 필수가 아니에요. 점으로도 가능하고 setData라는 메서드, 사용자정의 메서드를 만들어서도 가능한데 이미 개발자가 만들어 놨으니 쓰면 좋고 모르면 그냥 아는 방법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 인자가 2개짜리인 생성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값을 초기화해주고 다시 되돌아옴으로써 프린트 토이를 했을 때 곰인형과 1200원이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생성자라는 녀석은 메서드와 다르게 리턴 타입이 없다. 두 번째, 생성자라는 녀석은 그 이름을 메서드와 다르게 직접 작성하지 못하고 클래스명으로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자, 생성자라는 녀석은 메서드와 다르게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호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클래스를 생성할 때, 즉 new 할 때 그때 한번 호출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래스 영역에 있는 변수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쓰인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생성자는요, 우리 왜 메서드가
오버로딩 됐던 거 기억나세요? 메서드 오버로딩. 자, 오버로딩은 뭐였어요? 오버로드. 쌤이 과중 적재하다라고 해서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했었죠. 생성자도 오버로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소괄호가 비어있는 생성자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다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여러분들이 하나 더 만들어서 이름만 초기화해주는 생성자를 만든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메서드 때 적용했던 오버로딩이 생성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런 게 생성자의 역할이었다. 자, 그러면 기본 이론 첫 번째 코드를 한번 이제는 살펴봅시다. 자, 살펴볼게요. 코드가 좀 기니까 이렇게 좀 줄여서 봅시다. 자, 먼저 생성자 사용 전의 시절을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멤버 DAO라는 클래스가 생성이 되고, 네, 그 안에서 10회 동안 멤버라는 클래스가 생성이 되면서 A부터 시작해서 A, B, C, D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생성하고 그 아이디를 네, 멤버에 넣어줬나 봐요. 그래서 멤버의 init이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 이 번호와 아이디를 전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캐릭터 타입으로 문자열로 바꿔주기 위해서 string.valueof라는 메서드를 호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init 메서드를 갔더니 네, 멤버라는 클래스에 넘버, 네임에 값을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네요. 네, 그리고 멤버 DAO의 인서트 멤버를 통해서 이 회원 정보를 계속 추가했고 마지막에는 프린트를 통해서 출력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생성자를 사용하기 전에는 어때요? new 할 때 값을 초기화하는 게 아니라, 그죠? 물론 여기죠, 여기. 네, new 할 때 값을 초기화하는 게 아니라 init이라는 메서드를 직접 만들어서 초기화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럼 생성자를 사용한 후를 봅시다. 역시나 멤버 DAO라는 이름을 재사용해서 새로 new를 했고요. 10회 반복을 하게 되는데 아까랑 달라요. 아까는 멤버 소괄호 여기 생성자 부분에 인자가 없이 비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생성자를 직접 사용을 해서 넘버와 아이디를 초기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결과는 동일해요. 결과는 동일한데 다만 여러분이 생성자를 쓰느냐 아니면 직접 init이라는 이름의 사용자 정의 메서드를 만드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init은 이름이 고정된 건 아니에요. 쌤이 그냥 initialize 초기화하다라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이것은 여러분들 set 데이터로 바꿔도 되고 이름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생성자는 필수가 아니다. 알아두고 자신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겠다 싶으면 쓰시고 아니면 안 쓰셔도 되는 그런 문법 사항입니다.